안녕하세요. 이렇게 KTX 총회에서 발표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이코랩스에서 에너지 혁신과 기술 상업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 투자 및 선순환 생태계를 창출을 담당하는 민호건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코랩스는 싱가포르 난양공대 에너지연구소와 싱가포르 기업청의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싱가포르 지속가능 정책과 에너지 혁신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의 시간입니다. 싱가포르 그린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큰 레벨의 전반적인 정책 흐름부터 에너지 혁신 기술 세부 내용까지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 각국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시작으로 싱가포르가 처한 상황과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녹색 혁신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워낙 분야가 광범위하므로 최신 트렌드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소, 스마트 시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모빌리티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서스테너빌리티 이니셔티브입니다. 지금 보시는 만평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 작년에도 이 그림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코로나만 잘 정리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와 비즈니스도 이전 방식 그대로 작동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이란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부분도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홍수, 이상기후와 같이 실제 전 세계에서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범국가적으로 수많은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산업에 대한 스탠스를 결정을 했고요. 신문지상에서 여러 소식이 전해졌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1950년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했고 중국 또한 2060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청정국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2030년에 달성하겠다는 아주 장엄한 목표를 선포하였습니다. 워낙 국토가 좁고 산업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비중을 절반으로 절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만큼 탄소 배출 절감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적도 지역, 저수면에 위치한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해상 매립으로 땅을 지속적으로 키워서 현재는 서울보다 살짝 큰 면적을 차지하지만 싱가포르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는 늘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도입과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만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바람도 그렇게 잘 불지 않고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조수물 간만의 차도 적고 태양광 발전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소나기와 흐린 날씨가 많아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조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이 너무 좁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할 만한 대량의 부지가 없고요. 높은 토지와 중화학 시장 사업 점유율로 비중이 높아서 탄소 배출 저감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탄소 중립 시기를 2050년까지 절감 정도로만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요. 탄소 중립은 2050년 이후에서 2100년 사이 어느 그 순간에만 달성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싱가포르의 국가 특징을 쉽게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싱가포르는 미국의 뉴욕시티와 휴스턴을 합쳐놓은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땅 넓이나 인구 규모는 조금 작지만 싱가포르는 뉴욕시만큼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 곳곳이 거의 개발이 완료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휴스턴의 석유와 가스 정제 시설, 저장 시설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오일앤가스 처리 능력은 하루에 약 140만 배럴 규모로 전 세계적 오일 산업 허브인 휴스턴의 260만 배럴 per day의 능력의 약 90% 수준까지도 이 석유 산업 시설의 캐파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샹하이와
로테르담의만큼 컨테이너 처리량이 높은 항만시설을 보유한 무역 허브 도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싱가포르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연간 3,660만 개로 4,200만 개에 달하는 상해보다 조금 낮고,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에 속하는 로테르담의 1,451만 개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항만 관련 산업 또한 상당히 발달해 있고 약 7%의 GDP가 여기에서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의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런 만큼 아시아의 오일 트레이딩 허브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어떠한 정책들로 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달성하려 하고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정책 부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RRE 2025라고 해서 국립연구재단이 5개년 단위로 발간하는 전략서입니다. 상세 내용은 뒤에 부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라고 해서 LEDS라고 합니다. LEDS 2050는 탄소 배출량을 절감으로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이런 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국가적인 이니셔티브 그린 정책을 담은 정책서입니다. 그린 플랜 2030은 2030년까지 계획하는 그린 산업,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다룬 이 마스터 플랜이고요. 먼저 RI 2050 플랜에 대해 살펴보면 RI는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의 약자로 국가의 연구, 혁신, 그리고 기업이 향후 5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최근 공개된 RI 2050 플랜의 내용의 핵심 분야는 제조 산업으로의 고도화,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휴먼 엔지니어링 팩터를 잘 접목한 관련 기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 스마트 네이션 대계획과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 기타 주요 탄소 배출 저감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5년간 약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난 2015년 발표된 RI 2050 190억 상당의 싱가포르 달러 투자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저탄소 배출 전략 및 그린플랜 2030입니다. 먼저 그린플랜 2030에 대해 살펴보면 그린플랜 2030은 크게 Sustainable Living, Energy Reset, Green Economy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Sustainable Living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2분의 3으로 절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친환경 교육까지 교육 정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내 전체 학교의 최소 20%는 탄소 중립 시설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체계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일일 쓰레기 매립 규모 또한 20% 절감을 하여 현재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된 재료를 통해서 매립하고 있는 세마카오 섬의 그 향계 용량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에너지 리셋을 통해서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확대하고 2025년부터 디젤 자동차 등록을 중단하고 전기세, 전기차 도로세 절감 등을 하고 2030년까지 약 6만 개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빌딩 또한 80%까지 신규 건물의 80%를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만들고 HDB와 같은 공공주택 단지 내 에너지 소비량을 15% 절감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2기가와트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린 이코노미는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탄소 서비스 허브로서의 녹색 금융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탄소 배출 저감을 2050년까지 절감 정도 수준으로만 유엔의 목표치를 제시하는데요. 이 또한 이미 도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석유 사용량을 줄이고 과반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천연가스 활용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 발전 규모를 전체 20%에서 지금은 현재 90% 이상까지 올렸고요. 두 번째로 싱가포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인 태양광을 2030년까지 약 7배 늘릴 예정입니다.
맨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족하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 루프탑 태양광, 그리고 빌딩 인테그레이트 태양광 기술도 계속 늘려가고, 그리고 전력 저장 설비도 늘려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국가 간 전력 그리드 연결을 확장하여서 범국가 간 스마트 그리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아세안 에너지 미팅에서 범국가 간 송정망인 LTMS PIP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송정망을 라오스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이어지게 하는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소, 지열발전, 그리고 융합발전 등 이런 미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직접 캐칭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CCUS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소 경제가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적용이 되고 어떤 형태로 미래에 확장되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소는 어떤 역할을 경제에서 수행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전력 발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천연가스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자원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로는 천연가스를 블렌딩해서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퓨얼셀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직접 원료가 되거나 아니면 각종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소 트럭과 수소 차와 같이 쌍용 차량에 수소 연료가 도입되고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싱가포르 경제의 원동력 중 하나인 해양 산업, 그리고 마리타임 벙커링 사업에서 수소나 암모니아가 미래의 선박 연료로 대체돼서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수소 혹은 암모니아 벙커링 허브로서 싱가포르 경제를 육성하고 부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산업,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기술 협력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기술 협력 동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싱가포르에서 유명 터줏대감이자 종합기업인 캐펠은 데이터 센터에 액화수소를 도입하여 필요한 전력 생산과 액화수소의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 쿨링 기술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협력을 위해 캐펠은 최근 여러 기업과 MOU를 마쳤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와사키 중공업, 그리고 린덱가스, 오사카가스, 보팍 LNG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SK 에코플랜트라는 기업이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수소 퓨얼셀 연료 개발 기업이랑 합작을 통해서 동남아와 싱가포르에 산소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발전 기술을 적용하고 상업화하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양공대의 열 에너지 연구랩인 테스랩에서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사와 역할을 하는 서바나 주롱이라는 기업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건입니다. 액화질소와 액화산소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고 그리고 냉열 발전할 수 있는 크라이오폴리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TRL 레벨이 4에서 6 정도로 상업화되지는 않은 기술이고요.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트너사를 찾아 추가 실증을 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싱가포르 남쪽에 7km 떨어진 매립된 섬으로 만들어진 세마카론 섬에서 독립 그리드 시설에 수소 파워 투 파워라는 시스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 회사 NGEPS가 투자한 시설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를 다시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로는 싱가포르에서 800메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퍼시픽 라이트라는 기업입니다. 퍼시픽 라이트는 지멘스와 협력을 통해서 ATEP라는 Advanced Turbine Energy Efficiency Package라고 해서 냉각 초효율화, 단계별 최적화 로딩, 그리고 개선된 소재를 활용해서 가스터빈의 효율화를 더욱 향상시키고, 지멘스가 현재 수소 연료로 운영될 수 있는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앞장서서 도입하려고 하는 수소 연료 발전 관련 기술 협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 부문에서도 다양한 기술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상 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에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해서 구동하는 프로젝트 착수 발표가 얼마 전 있었는데요.
쉘과 싱가포르의 유명 해양회사인 샘코 마린 그리고 펭귄 인터내셔널이라는 싱가포르 로컬 회사가 협력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린 암모니아 벙커링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린 암모니아 생산, 공급, 벙커링, 안정성 분석, 그리고 경제 분석에 대한 스터디를 착수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대표적인 성급회사인 ABS, 그리고 암모니아 세이프티 트레이닝 인스티튜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벙커링 허브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달성을 위한 금융 협력 부분에서도 싱가포르는 미래의 탄소 배출 거래권 허브로서의 입지도 다지기 위해 Climate Impact X라는 태스크포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대표은행 DBS, 싱가포르 주식거래소 SGX, 글로벌은행 스탠다드 차터스에서 국영 펀드 투자회사인 테마섹이 추진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수소 발전들을 통해 확보한 고급 탄소 거래권을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금융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소속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상업 프로젝트 연구개발 등의 기술 협력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양공대에서는 로터리 리액터를 통해 천연가스를 크래킹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탄소 포집이 기존 천연가스를 크래킹하는 기술보다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린 하이드로전과 블루 하이드로젠의 중간 단계인 털케이스 하이드로젠이라고 칭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얼거닉 액화 수소를 운송하고 수소 파워 투 파워 실증, 탄소 포집과 LNG 인프라 활용, 그리고 항만 시설의 전동화를 통해서 수소 기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변 국가인 호주에서도 수소에 대한 비전이 정말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는 친환경 수소 생산과 아시아 주요 선진국에 이를 수출함으로써 경제를 완성하는 수소 경제 완성 기술 협력을 주정부 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수소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소 관련 규정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수출처를 확보해서 관계를 구축하고 공급 역량을 키우면서 각종 혁신과 지능과 고급 기술 인력 향상, 포스터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가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을 도시 전체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또 다른 아주 큰 정책의 출발점인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가와 정책 효율성을 장점을 살려서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이름하에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 연구,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은 산업의 디지털화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향후 5년간 제조업 기술의 고도와 디지털화에 큰 투자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술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와 싱가포르의 아시아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도 적합한 에너지와 모빌리티 관련 기술 솔루션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현다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이런 이노베이션 랩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실증을 하고, 또한 이제 향후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것 또한 이런 의미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와 사회는 결국 국가 인프라스트럭처의 디지털화가 목표일 텐데요. 옆에 나와 있는 이런 추진 중인 예상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어떠한 혁신과 기술, 제품, 서비스를 도입하든지 잘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smartnation.gov.sg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노력과 각종 정책들에 힘입어서 싱가포르는 2021년 블룸버그 국가혁신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적인 국가 순위 1위를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주 고무적이고요. 싱가포르가 특허와 제조, 부가가치 창출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동소이한 이런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무래도 이제 생산과 효율성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
저렴한 노동력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무역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이고 금융산업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GDP를 창출하더라도 필요한 노동력이 적고 제조업, 건설, 조선 등 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동남아의 저임금 노동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 측면의 장점을 아주 잘 살려서 이런 높은 혁신 기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글로벌 탑10 스마트 시티에서 싱가포르는 항상 빠지지 않는데요. 이러한 연결성, 스마트 시티라는 연결성, 커넥티비티라는 팩터가 스마트 시티를 대변하듯이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의 중심으로서 각 국가와 도시를 연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 친환경적인 정부 정책과 우수하고 안정적인 법무, 세무, 인프라로 기업 설립이 매우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비즈니스, 무역, 금융, 상거래를 중심지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생활 실험실이자 시험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교통, 주거 및 발전, 환경, 보건, 비즈니스 생산성, 정부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있는 전략적인 중심지로서도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3D 로드맵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에너지와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된 핵심 내용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요. 디지타이제이션은 과거,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현재, 미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주로 성능 위주의 기술이 주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고, 차량의 고출력화,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었는데요.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 차량, 그리드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디지털화를 시키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각 산업의 독립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노력 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모든 기술력이 하나로 통합돼서 조금 더 인테그레이션 관점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더더욱 비중이 늘어나는 자율주행 차량과 전기차 기술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맞물려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5G 통신과 빅데이터 아날리틱스 등 이런 상호 인터랙티브한 통신망이 신경세포처럼 점점 촘촘하게 깔려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전력화가 디지털라이제이션화가 진행될수록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이런 디스어드밴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소 저장, 공급, 운송, 수소 차량 운행 등 요소 또한 생활 곳곳에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는 땅덩어리가 현재 매우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태양광 발전량을 늘렸지만 현재 380메가와트 규모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정도 태양광 발전 규모는 큰 도시에서 큰 땅덩어리가 큰 국가에 대규모 태양광 시 하나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양이거든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2030년까지 2기가와트에 달하는 규모의 태양광 규모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BIPV, 플로팅 솔라와 같은 다양한 전력 생산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미터링,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미래에는 어떤 에너지를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력 생산 시장인데요. 크게 화석연료 수입, 전력 생산된 전력의 송전, 분배, 그리고 이러한 파워 시스템 컨트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싱가포르 정부 기관인 에너지 마켓 어토리티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데요. EMA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큰 틀은 4가지입니다. 천연가스, 태양광, 지역성정망, 그리고 전탄소 배출 기술인데요. 이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 협력 동향, 기술 개발 트렌드를 공유해드리자면 가장 크게 하드웨어와 같이 제품을 적용하는 솔루션과 서비스, 그리고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하여 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술력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카테고리 사이에서 하드웨어와 디지털 솔루션이 모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타입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주요 기술 중에 이미 포화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술력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수소 생산과 저장 관련 부분에서 그리고 산업의 종합적인 자동화, 전동화 관련 기술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이런 천연가스 단계, 천연가스와 LNG 부분에서는 천연가스, LNG, 단기 거래, 금융 트레이딩 플랫폼과 같은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플랫폼이 계속 확장되고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와 레드로 표시한 부분은 이미 기술력 발전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비즈니스 경쟁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블루와 같은 경우는 레드오션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산업이 기술력이 많이 포화된 상태이고 블루 부분은 아직까지도 블루오션과 같이 시장 성장 규모가 기술력이 아직까지 더 발전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성숙도와 경쟁은 매 시간마다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모빌리티 기술력 트렌드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육성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기술 영역은 크게 8가지로 구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먼저 승용차, 상용차 전동화, 충전 인프라 충전을 위한 송전망 개선,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전기차 고도화, 배터리와 수소 등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시스템 통합화 및 시장 경제적, 정책적 연구입니다. 진한 푸른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추진할 분야이고요. 싱가포르 정부가 정책적으로 모든 버스를 204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한 만큼 상용 차량 전동화와 직접 기술과 전기차 관련 교통 인프라 관련 기술에도 큰 기술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 차량이 늘어난 만큼 충전 인프라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좁은 도시형 국가 싱가포르는 외부에서 전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만큼 정체적인 통전망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전기차 충전을 인공지능화해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인공지능 충전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배터리 교체 기술,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큰 기술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관련 스타트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해외까지 잘 알려진 기업은 그렇게는 많지 않고요. 상당수의 많은 스타트업이 리서치 센터나 대학 연구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시작했지만 기업 에너지 연구소와 같은 기관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성장한 기업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는 규제 산업이고 안정성,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을 규제하는 칩과 함께 성장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 전력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민간에 오픈되어 소비자가 다양한 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이미 30여 개 이상의 전력 소매 판매 회사가 있는데요. 이를 일렉트리시티 리테일러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일렉트리파이, 옴, T-Rex, 스위치와 같은 기업이 있고요.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시장 트레이딩 비즈니스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성장성과 확장성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전력 시장 리테일 비즈니스가 검증이 된다면 성장 규모가 더 큰 동남아 시장 비즈니스 확장에 아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빌리티 기업으로는 가장 잘 알려진 그래블 필드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운송수당 서비스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자율주행, 충전 인프라 관련된 스타트업이 점점 더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배터리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와 같은 비즈니스는 전 세계 모든 정보 관련 기업이 물색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기술적 솔루션을 찾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기술 개발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특별히 특별한 특정한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에너지, 모빌리티,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기술력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딩 전력 최적화, 유틸리티 시스템 통합화, 효율화, 그리고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기술 스타트업이 스마트시티 쪽 기술 동향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거나 혹시 문의 사항이 있거나 또 협력 제안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 지금 저 보이시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모바일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